그림을 우선 보자면 딱 봐도 지금 킹업이라는 말은 왕을 올려라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작게 왕을 뽑아라, 약속과 배신이 난무하는 즐거운 파티 게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게임은요 13명의 후보자 중에 자신이 원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올려서 왕의 자리로 올려서 왕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했었잖아요. 그때 시기에 맞춰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들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앞으로 시의원도 뽑고 도의원도 뽑고 할 거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투표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과 같이 해보면서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그냥 재미있게 즐기는 파티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약 게임이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되게 간단하고 재미있게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는 했지만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규칙들이 조금 많았어요. 큰 규칙이 있는 곳에 속에 부수적인 그런 추가 규칙들 때문에 조금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때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임들이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 출시되는 게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훨씬 간단하고 그리고 쉽게 배워서 정말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킹업도 정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고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왕이 지금 휘리릭 왕관을 집어 던졌어요. 왕관을 집어 던진 이유는 자기 이제 왕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들을 좀 뽑아보고 싶다 하는데, 왕이 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난리가 났어요. 네, 이런 그림들이 상자에 있으니까 아이들하고도 상자 열어보기 전에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겠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바로 짐작이 좀 되시죠? 예습하고 오신 선생님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상세 페이지 보시고 없으신가요? 네. 예습해 왔습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구성물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 안에 있는 구성물은요, 보드판 들어있는데 이렇게 반으로 접혀 있어요. 상자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네, 한 번만 딱 피면 되니까 세팅하기도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보드판 들어있고요. 이렇게 13명의 여러분들이 이제 밀어줘야 할 그런 후보자들 되어 있고요. 후보자들의 이름의 이니셜 맨 앞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A부터 중간에 없는 것들도 있지만 A, B, C, D, E, F, G, I, L, M, N, O, P까지 이렇게 13명 토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 목표 카드는요, 1부터 26까지 이렇게 안 보이네요. 어떻게 오늘따라 네, 보이시나요? 잘? 네. 여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건데요. 6명의 후보자들이 전부 적혀 있어요. 카드는 같은 건 하나도 없고요. 26장에는 모두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6명의 자기가 밀어주고 싶은 후원자들의 이름은요, 그냥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요 같은 사람이 들어있는 게 다른 카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알파벳 순서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찬성 카드입니다. 색깔이 입혀져 있고요. 각각 다른 사람의 찬성 카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대하는 반대 투표 카드인데요. 회색으로 되어 있고 빨간색 X가 쳐져 있어요. 12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블라디미르 왕, 누가 블라디미르 왕을 불러주는 그런 왕관인데요. 얘는 사실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를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킹업의 게임 스토리는요, 우선 시대 배경은 르네상스 시대예요. 이때 왕이나 군주가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군주를 뽑아서
가게 되는 그런 개혁 정치가 일어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세계사 부분은 좀 많이 취약한 편이기는 한데 이 시대를 이해해 보자면 그런 이제 왕에서 군주로 또 군주에서 자유로운 대표를 뽑아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계몽 군주 블라디미로가 더 이상 나 왕하기 싫다. 너무 지쳤다. 다른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왕이 되고 싶은 13명의 사람들이 성에 모여요. 근데 이 13명의 후보자들은 자세히 보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아마 계급은 조금 사라지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조금 반영하지 않았나, 그걸 게임 안에 녹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게임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비밀 목표 카드에 있는 이 13명 중에 6명, 그 중에 한 명을 후원하고 싶은 사람을 왕의 자리로 올려서 그리고 나서 누군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이 되는 순간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찬성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대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 구성물은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보드판이 지금 0, 1, 2, 3, 4, 5, 10 이렇게 7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성 안에 내부를 표현한 거고요. 맨 아래 하위층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위로 갈수록 계급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자에 오르기 위해서는 저 위에 10이라고 쓰여져 있는 왕의 의자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그냥 재미없게 말하면 아이들이 몰입하기 어렵겠죠. 얘들아, 이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난다. 누가 왕이 되고 싶을까? 진짜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 네가 밀어줄래? 내가 밀어줄까?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리얼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보드게임 기계에 있는 그림 가져왔는데요. 네, 진짜 이 안에서 난리가 났다는 걸 그림 하나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해가 확 되시지요? 그리고 13인의 후보자들 캐릭터 토큰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름은 이탈리아어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작가가 스테파노 루페르토라는 사람인데요. 이탈리아 작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게임은 2004년도에 발매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 작가가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보드게임을 정말 좋아서 즐기는 그 보드게이머들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 게임은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이탈리아어인데 저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모르는데 읽을 때 조금 혀를 굴려가지고 알리기에로, 베아트리체, 클레멘테, 다리오 이렇게 게임을 할 때도 읽어가면 재밌게 좀 이탈리아 사람처럼 흉내를 내가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되게 반전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쓰는 이름은 아니래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그냥 비이탈리안들 를 위해서 그냥 쓴 게임인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나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떤 이름을 만들 때 저희도 영희, 철수 이렇게 대표되는 이름들 만들잖아요. 나는 솔로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것처럼 많이 쓰이는 대중적인 이름보다는 그냥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사람들이 좀 그냥 재미있게만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재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가 지금 C에도 있고요. G에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계급이 다르다는 걸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공주? 뭐 여왕? 이 정도일 것 같고 공주일 것 같아요. 여자도 이제 B하고 D에도 있고 I에도 있고 O에도 있는데요. 계급도 없고 남녀도 없고 누구든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안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막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 열어보셔서는 아, 마법사도 왕이 되려고 하네. 뭐 그리고 요리사도 되고 싶어 하고 화가도 되고 싶어 해. 그럼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왕이 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해보시면은 얘기할 거리들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게임의 목표는요. 자신의 비밀 목표 카드를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 장씩 나눠드릴 거예요. 아까 26장 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그중에 하나씩을 가지고 이제 그건 자기만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여주지 마시고요. 혼자서 필요할 때마다 보실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리고 찬성 카드 한 장, 그리고 비밀 투표 카드는 12장이 있는데 이건 인원별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3명일 때는 4장, 4명일 때는 3장, 5명, 6명일 때는 2장씩 나눠갖고 사용하지 않는 거는 상자에 넣어두시면 돼요. 찬성 투표 카드는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반대 투표 카드는 쓰고 나면 버려야 하기 때문에 가진 개수만큼만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3명이 게임할 때는 4번 할 수 있고 6명이 게임할 때는 2번만 반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게임하는 방법은 이렇게 3단계입니다. 우선 그렇게 배치가 끝나고 나면 캐릭터 토큰을 서로 돌아가면서 배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가 끝나면 토큰을 한 칸씩 이동, 그리고 나서 왕이 결정되면 투표하기,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우선 토큰을 배치하는 방법은요. 순서를 정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한 개씩 배치하면 되고요. 똑같은 개수로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13개니까 3명이 할 때는 4번 돌아서 4개씩을 배치하고 남은 하나는 배치하지 않습니다. 남은 칸에 남은 하나는 아무도 배치하지 않고요. 배치를 할 때는 아까 보드판이 0, 1, 2, 3, 4, 5, 7이었잖아요. 1부터 4가 쓰여진 칸에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0, 5, 10에는 배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부터 4까지만 요 사이에만 배치하시면 되고 한 층에 놓을 수 있는 건 4개까지. 누군가 4번째 토큰을 한 층에 놓았다 그러면 나머지 토큰은 다른 층에 놓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치하지 않고 남은 토큰은 0점 칸에 놓으시면 됩니다. 가장 하층 계급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캐릭터 토큰을 배치할 때부터 전략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토큰을 이동하는 방법에서 설명하겠지만 토큰은 항상 위로만 올라가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이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가 끝나고 나면 처음 시작한 순서부터 토큰 한 개를 한 칸만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 놓고 하나 올리고 하나 놓은 거 내가 2층에 2라고 쓰여진 칸에 있던 거 3층으로 올리고 3에 쓰여진 칸에 있던 거 4층 올리고 이렇게 한 칸씩만 이동할 수 있고요. 4개의 토큰이 이미 올려진 칸에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군가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건너뛰면 안 되나요?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나요? 하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4개가 이미 놓여진 칸이 있다. 그러면 그 칸 외에 다른 칸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들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토큰을 이동하다가 토큰 하나가 10이라고 쓰여진 왕좌에 올라가면 라운드가 잠시 멈춰집니다. 이때 이제 투표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왕좌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왕이 되겠다고 올라간 이 사람이 과연 왕이 돼도 적절한가? 라는 걸 이제 선출하시면 되는데요. 네, 소개 끝나고 PPT 공유 네,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보야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바로 끝나버렸네. 자, 투표를 할 때는 찬성 카드랑 반대 카드를 모두 손에 들었다가 투표 카드 한 장을 골라서 뒷면으로 모두 내려놓은 다음에 동시에 공개하고요. 모두 찬성이면 바로 라운드가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자기 비밀 목표 카드에 이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승리냐? 그게 아니고요. 점수를 계산할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카드가 있다.
단 하나라도 반대하는 카드가 있다면 그 후보자는 성에서 쫓겨납니다. 성에서 쫓겨난 이 후보자의 점수는 0점이에요. 그리고 반대했다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가 아니라 남아있는 후보자들로 다시 왕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찬성해서 왕이 정해질 때까지 게임을 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첫 번째 토큰 배치하고 두 번째 토큰 이동해서 누군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 투표한다. 모두 찬성해서 왕이 정해졌다? 그러면 라운드 끝. 요렇게 3라운드, 3번의 라운드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라운드마다 라운드마다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점수를 계산할 때는요. 아까 층마다 0, 1, 2, 3, 4, 5, 10 이렇게 쓰여져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점수예요. 라운드가 끝났을 때 토큰이 배치되어 있는 칸의 점수를 따지시면 됩니다. 그럼 각자 가진 비밀 목표 카드에 후원자가 6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원자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보고 계산하시면 돼요. 요걸 가장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점수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C, F, G, I, L, O 이렇게 6개가 있는데 C는 탈락됐어요. 그래서 그 보드판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0점이에요. 아까 왕으로 선출되었다가 반대가 있어서 밖으로 쫓겨난 토큰이 있다고 했잖아요. 밖으로 쫓겨나면 무조건 0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F는 지금 왕자에 올랐기 때문에 10점.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인 칸에 있어요. 요 아래 하인 칸, 맨 아래 0점 칸에 있고, I 같은 경우는 3점 칸, L하고 L도 3점 칸, 그 다음 O도 4점 칸에 있지요. 선생님들 보이시죠? 네, 요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점수가 쓰여져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점수를 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더했을 때 모두 더한 점수를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3라운드의 점수를 모두 합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이 게임은 꼭 3라운드까지 진행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라운드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요거는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라운드에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 자신의 점수를 0으로 만들면 보너스 33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0점을 얻어요? 네, 6명, 자신이 후원하는 6명의 캐릭터를 모두 쫓아내거나 하인칸, 맨 아래 0점에 있는 하인칸에서 안 움직이고 그냥 두면 되죠. 근데 마음대로 될까요?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리 해본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반전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3라운드는 33점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셔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보너스 33점은 이 게임 한 라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비밀 목표 카드를 좀 선별해서 10장을 올려놨는데요. 이 중에 원하는 거 한 장씩을 선택하셔서 알파벳 대문자 앞에 있는 이니셜만 6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이 중에 원하는 거 있으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선택한 비밀 목표 카드는 몇 점이 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같이 내가 배치하고 올리고 하지는 않지만 기대감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최고 점수는 과연 누가 가져갈지. 그리고 여기 비밀 목표 카드에 있는 10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후원하고 싶은 16명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황수경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장미연 선생님, 이영경 선생님, 곽소리 선생님 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순서대로 선택한 참여 순서대로 했어요. 황수경 선생님부터 배치하고 싶은 거를
캐릭터 이니셜하고 층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배치하도록 할게요. 2를 알파벳 2요. 네. 2를 3에. 2, 3. 장미훈 선생님. 처음에 아무 데나 놔도 되는 거죠? 네, 1부터 4 사이에만 놓으면 돼요. 아, 1부터 4 사이에. 네. I를 2로. I를 2. 그다음에 이영경 선생님. A를 0으로. 0이 안 됩니다. 1부터 아니다. 4까지. 이런 친구 꼭 있죠. 1로. 네, 보여주시려고 애쓰시고 멋져요. 네, 곽소리 선생님. 네, D를 5번으로요. 안 된다고요. 1부터 4까지라고. 죄송해요. 네. D를 3번이요. D3 맞죠? 네, 황수경 선생님. L을 3번에. L 맞나요? 네. 네, 3번. 네, 3번에는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장미은 선생님. 저 M을 3번에 놓을게요. M을 3에. 네, 이제 3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 이영경 선생님. 네. B를 1요. 네. 그다음에 곽소리 선생님. P를 2로요. C 맞아요? P요. P를 P. 2로요. 네, 죄송해요. 황수경 선생님. C를 2번에. 이번에 장미은 선생님. F 4번에 놔도 돼요? 네, 됩니다. 네. 이영경 선생님. O를 1요. O를 1에. 자, 그러면 이제 곽소리 선생님. N을 네. 1번으로요. N을 1번으로 놓고 이제 남은 거는 0에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배치에서 중요한 건 1부터 4 사이에만 놓을 수 있다. 한 층에는 4개까지 놓을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돌아가면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 층 위로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4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2층에서 3층 갈 수 없고요. 0층에서 1층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황수경 선생님 해보실게요. 5를 5, 그러면 위로 이렇게 바로 올리면 네. 돼요. 네,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장미은 선생님. F가 올라가도 되죠? 네, F 올라가도 됩니다. 네, 이한경 선생님. M을 한 칸 위로요. 네, 곽소리 선생님. D요. B. 네, 분홍색. 네, D. 네, 네, 자, 황수경 선생님. O를 한 칸 위로. 5를 한 칸 위로. 자, 그러면 이렇게 올릴 때 다른 친구들,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뭘 할까요? 모두 막 추리를 할 거예요. 제 지금 6명의 후원자 중에 먼저 올리는 친구가 왕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랑 같은 친구가 있네 없네 막 이런 거 짐작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누구였죠? 장미연 선생님 맞나요? 네. 네. I를 3 한 칸 올려요. 네, I를 3으로. 이영경 선생님. 네. L을 위로. 네. L을 위로. 곽소리 선생님. P. P에 집착하시는 게 딱 보여요. 네. 자, 황수경 선생님. 막 들키죠? F를 10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블라디미르 왕이 지금 황수경 선생님한테로 옵니다. 자, 이렇게 오는 의미는 우선은 빌라디미르라는 말은요, 러시아어
에서 온 것 같아요. 러시아권의 남성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블라디가 통치하다, 그 다음에 미르가 뛰어나다 또는 뭐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위대한 통치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블라디미르 왕이 온다 이런 의미는요. 황수경 선생님까지 하고 끝났어 이거 표시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왕이 와서 진짜 올린 게 잘한 거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투표 단계로 진행됩니다. F.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내요. 이 사람이 왕이 돼도 좋겠다. 찬성. 아니야. 나는 반대야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지금 찬성 반대 채팅창에 올리시고요. 아직 치지 마세요. 다 올리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전체에게 쓰나요? 네, 전체에게 쓰는 거예요? 네, 전체에게. 저만 봐요? 모두에게 공개해 주세요. 네. 네. 아, 때가 있어. 뭐야, 쌤은 네, 자기 박소리 올려놓고 선생님. 자기가 반대하면 네. 어떡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자, 지금 황수경 선생님 반대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미연 선생님 찬성. 그 다음에 김윤순 선생님, 이영경 선생님 찬성하셨고, 그 다음에 곽소리 선생님이 찬성. 찬성하셨어요. 반대가 황수경 선생님 한 분이신가요? 네, 황수경 선생님 한 분이시죠. 네, 네. 그러면 한 분이라도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탈락, 성에서 쫓겨납니다. 아, 진짜. 네, 그러면 이 우리가 상태에서 이제 탈락시키나. 장미연 선생님부터 게임이 다시 진행됩니다. 여기다 넣을게요. 한번 올려볼게요. 저는 알아요, 왜 이랬는지.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일부러 그렇죠. 네. 참. 장미연 선생님 해보실게요. 네, 아이를 올릴게요. 아이 올리고. 한 칸 올려야 되는 두 칸 올렸는데. 제가요? 네. 네, 사실 사심이 약간 있었나 봐요. 네, 이한경 선생님. 네, N 올릴게요. 빨간색 N. 빨간색에. 네, 곽소리 선생님. P는 못 올라가죠, 이제. 네, 피는 못 올라갑니다. 친구들이 M. 진물 진짜 많이 해요. 건너뛰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예, 안 된다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M을 올리겠습니다. M을 올립니다. 네, 자, 황수경 선생님. A 올릴게요. A. 네, 장미은 선생님. 오 올릴게요. O 올리고요. 이영경 선생님. 네, 노란색 B요. D 올립니다. 곽소리 선생님. M이요. M 올라갔습니다. 자, 아하. 그러면 또 네, 투표할 시기가 왔죠. 네, 자 찬성 반대 적으시고요. 네, 다른 선생님들은 지금 누구를 많이 후원하고 있을까요? 자, 이때 또 아까 황수경 선생님이 반대했던 걸 생각한다면 곽소리 선생님은 과연 진심인가 아닌가 저희들이 또 네, 한 번쯤 의심해 보게 되겠죠. 네, 자 어떤가요? 자, 다 되셨죠? 네, 올려주세요. 아, 잠깐만요. 찬성 반대. 이영경 선생님, 곽소리 선생님 반대하셨어요. 네. 일부러 올리고 반대를 하는구나. 네. 제가 지금 안 보인다고 반대 카드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지금 선생님들한테 두개 썼어 벌써. 말씀드렸나요? 선생님들 반대 4개까지. 투표, 네, 카드는 3개까지입니다. 네 3 분이기 개까지. 때문에 네, 제가 다 적고 있어요. 네, 기억하시고 찬성 카드는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것도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황수경 선생님부터 다시 진행해 볼게요. 시간이 지금 10시 42분이라 2라운드, 3라운드까지는 도저히 못하겠지만 1라운드는 한번 끝내볼게요. 네, A요. A 올라가겠습니다. 장미은 선생님. 저는요. 네, 뭐지? 제가 잘 안 보이네. 글씨가.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색깔로 네. 얘기해 주셔도. 네. 얘가 잘 안. 5를 올릴게요. 5 올립니다. 네, 이영경 선생님. I요. I.
저 같으면 응 그런다고 오 막 이렇게 올릴 텐데. 아이고 색깔이 잘 안 보이네. 네, 자 각소리 선생님 B요. B 올라갑니다. 황수경 선생님 저는 A요. A 올라갈게요. 차곡차곡 올라가네요. 장미은 선생님 P 올릴게요. P 올라갑니다. 자 이제 4층은 못 가요. 이영경 선생님 잠깐만요. 네. I요. I 네 나도 왕위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올리셨어요. 자 투표할게요. 네 각소리 선생님 친절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올려주세요. 황수경 선생님 반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이도 탈락입니다. 네, 왕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 자 그러면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박소리 선생님 D요. D 올라갈 D 분홍색. 맞나요? 네. 자 황수경 선생님 저는 A요. A 올라갑니다. 치열해졌어요 지금. 네, 장미은 선생님 L을 올릴게요. L 올립니다. 와 이렇게 치열한 거 처음 보네요. 이영경 선생님 노란색 B요. 노란색 B. 네. 권력의 욕망자들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박소리 선생님. 분홍색을 올리겠습니다. 분홍색. 네, 좋습니다. 나도 올려보겠다. 네, 투표할게요. 네. 자, 이분은 여성분이시고 뭐 하는 분이시지? 뭔가 장인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시고 D 과연 어떤 캐릭터인지 좀 맞춰주세요. 자, 되셨나요? 네, 올려주세요. 네, 김민우 선생님 반대, 이현경 선생님 반대 하셨습니다. 네, 모두가 이렇게 탈락하는군요. 네, 자 그러면 황수경 선생님부터 빠르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C 올릴게요. C 올립니다. 장미은 선생님. P 올릴게요. P 좋아요. 네, 이현경 선생님. E 올릴게요. E 올립니다. 네, 자 각소리 선생님. G는 L. 아무도 안 갖고 있나 봐. 네, 각소리 선생님. 저는 그렇다고 G 안 올려주셔도 돼요. O를 올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 네, 이 사람과 함께 권력을 쟁취해 보겠다. 자, 찬성 반대 해주세요. 되셨나요? 네, 올리세요. 박소리 선생님 반대하셨어요? 네, 이렇군요. 자, 다시 탈락.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황수경 선생님. 몇 번 썼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시는 분 계속 반대하는데 개수가 넘을 것 같은데. C 올릴게요. C 올리고요. 네, 제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데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 더 쓰신 분은 없어요. 네, 장미연 선생님. E 올릴게요. E 올립니다. 그 다음 이영경 선생님. 잠시만요. 네, E 올려주세요. 어떤 거요? 방금 올린 E. E,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찬성 반대 해볼게요. 네, 되셨죠? 네, 올려주세요. 와, 황수경 선생님, 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네, 자 그러면 또 탈락했습니다. 이거 결과를 봐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박소리 선생님. 키 올릴 것 같은데? L을 올리겠습니다. L. 아니네. 네, L을 올렸어요. 네. 자, 찬성 반대 해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오, 끝이 안 나겠는데? 큰일 났네. 네, 시간이 없는데. 선생님들 10분만 제가 더 써도 될까요? 네. 자, 황수경 선생님 해볼게요. C 올릴게요.
어떤 거요? C. C? C. A, B, C. C. 아래 칸에 있어요. 네네. 자, 장미연 선생님. P 올릴게요. P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 네, 찬성 먼저 해볼게요. 네, 다 쓰셨나요? 네, 올려주세요. 네, 모두 성공하셨어요. 네. 자, 드디어 우리의 피에로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라운드가 끝나는 거고요. 각자의 비밀 목표 카드를 가지고 남아있는 캐릭터의 그 위치가 그 점수예요. 자, A가 지금 5점이고요. 그 다음에 B가 4점, C가 5점, D는 탈락했고요. G는 0점, N이 2점입니다. 그러면 5, 4, 5, 0, 0, 2니까 16점. 내가 아는 나의 후원자를 마치 저희들은 지금은 되게 조용하게 게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좀 많은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게임에서 말을 안 하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언제 할 수 있냐? 나한테 후원자가 있는데 없는 척 하거나 또는 없는데 있는 척을 하는 그런 허세. 내가 이렇게 비를 올릴 때 한 칸을 아까 각소리 선생님 피를 막 계속 올리는데 사실은 그 선생님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있으셨나요? 있긴 했어요. 아, 있긴 하셨군요. 근데 굳이 마음에서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나 봐요, 마지막에. 나중에 오기가 오기가 생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후원할 때 아는 척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 피 있나 봐.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그런 허세, 이런 남들을 속이는 그런 것들. 사실 살면서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게임 안에서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파티 게임으로 좀 즐겨보고 네, 일상에서는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걸 연기해서 또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 게임은 그리고 눈치 게임일까요? 전략 게임일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둘 다. 네, 전략 게임 같은 눈치 둘 다. 게임입니다. 네, 굉장히 전략을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배치할 때부터 처음에 게임을 할 때 나한테 있는 후원자를 너무 메뉴에다 놓으면은 제거 대상이 되기가 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막 밑에다 놔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막 위에다 놔요. 굉장히 전략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뭔가 꿈꿀 것 같고 게임 안에서 굉장히 몰입해서 막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쓴 전략이 전략이냐? 아닙니다.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학습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겠죠. 네. 내가 지금 머리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건 전략 게임 같은 눈치 게임이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굉장한 재미들 많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고 출시 전부터 굉장히 기대했던 게임인데 반응도 그렇고 제가 게임하면서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전략을 열심히 썼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통해. 와,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선생님들도 아이들이랑 그런 재미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투표 상황이 또 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반대 투표 카드 아끼려다가 망하는 수도 생기고 그렇겠지요. 네, 반대 투표 카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과연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쓰면 좋을지 결정하는 이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좀 변형해보자라는 거 제가 살짝 적어보긴 했는데 아까 해보셨죠. 비밀 목표 카드를 자신만이 좀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왕은 누가 될지 한번 예상해보자라고 했는데 혹시 맞추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네. 예상하고 저희는 그냥 맞춰보는 걸로 끝났지만 아이들에게는 보너스 5점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밸런스를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반전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왕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마지막 종료 위치를 맞춰보는 것도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A부터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저희도 아이들이랑 캐릭터의 이름을 좀 가나다라 또는 기억 니은으로 해서 이름 만들어주기 이런 걸로 해도 어린 저학년 친구들하고는 좋을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도 이런 식으로 카드를 또 같이 만들어서 활용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거 같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업에 나오는 왕에 대한 이야기, 또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낸 요 동화 3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제가 굉장히 재밌어 했던 책들이고요.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오신 선생님들한테만 왕들의 나라라는 책도 있습니다. 네, 어떤 왕이 좋은지 네,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왕을 이렇게 좀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랑은 왕들의 나라라는 책을 또 읽어보시면 그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연계해서 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수업하시거나 또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랑 책을 읽고 같이 이 게임을 하시면 훨씬 몰입감 있으실 것 같습니다.